양평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었는지, 그래서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네. 특검법이 기존에 제출이 됐던 특검법에서 어떻게 내용이 부담되는가요? 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되고 난 그 이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는 명품백 수수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건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었는지, 그래서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오마이뉴스 유승현 기자입니다. 네. 이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이 기존에 제출이 됐던 특검법에서 어떻게 내용이 부담되는가요? 기존 제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주가 조작만 들어있죠. 주가 조작만. 특검법이 당시에 발의되고 통과됐을 시점에 이후 그 시기는 주가 조작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되고 난 그 이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는, 오늘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명품백 수수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건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었는지, 그래서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최근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 수익이 얼마다 아주 막대한 금액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그 양평군청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 용산 비서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그게 양평에서 그 고속도로가 휘려면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타당성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평군청 차원에서 통상의 절차로 보게 되면 청문회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생략됐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통상적 절차를 생략하고 그런 양평고속도로라는 엄청난 큰 토건 사업을 휘게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입니다. 이번에 조금만 거기 서 기자는?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검사할 수 있을 저는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또는 그걸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4월 10일 총선에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한 분 더 있나 봅니다. 예. 네, 저 중앙일보의 정용환 기자라고 합니다. 정 기자님. 어제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검찰한테 즉시 수사라고 촉구하셨고,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걸 좀 본 뒤에 혹은 수사가 개시되는지 여부를 본 뒤에 그 다음에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란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검찰의 통상 말하는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검의 제도의 취지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 관련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공범들은 이미 다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검찰에게 모든 자료도 있고 검찰이 웬만큼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신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해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음에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특별검사라는 보충적 수단을 발동해서 검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특검으로 옮겨야 되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연합 기자님, 잠시만요.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 연합 기자님 질문이 끊겼으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뭐였죠? 다른 가다가. 예. 월드컵 받으신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를 앞으로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제가 2월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할 때부터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내 3당을 목표로 한다고 그때부터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언론인분들이나 평론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 의견들을 또 평가를 얘기하시던데, 결과적으로 보면
4월 10일 총선에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마음 같아서는 더 얻고 싶겠습니다만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일일비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12석인데 12석을 가지고 활동을 당연히 할 것이다 하면 여기 계시는 이제 당선자분들이 각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 들어가서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역할, 수는 적지만 빠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각각의 당선자들이 활동하실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안 통과, 오늘 말씀드렸던 뭐 김건희 특검법 문제건 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 가든 간에 어떤 특검법이든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법안 통과 공통의 대의가 또 공통의 목표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통해서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과거에 180석 있었던 데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다시 그 정도의 의석을 가지게 되었는데 과거의 교훈에 따라 그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과거처럼 하지 말고 보다 신속하게 법안 통과 등의 행동에 나서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잠시만요.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